매일 드시는 밥 한 그릇이 당신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절대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활동해온 78세 이정민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털어놓을 이야기는 의료계가 숨기고 싶어하는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 제 진료실에 들어선 한 환자분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71살 김영호 어르신이었는데 몇 달 전만 해도 지팡이에 의지해 겨우 걸어 다니시던 분이 혼자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놀란 제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묻자 어르신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밥 짓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제 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10년 넘게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분이 단순히 밥 짓는 방법을 바꾼 것만으로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되었으며 무엇보다 그분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밥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식습관 속에 숨어 있는 놀라운 비밀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하루 3번 밥을 드십니다.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일주일치 밥을 한 번에 지어서 냉동실에 보관한 뒤 몇 끼니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뜻 보면 편리하고 실용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같은 쌀로 지은 밥이라도 어떻게 짓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데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천지차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밥을 지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또 어떤 방법으로 지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밥을 짓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쌀의 성분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쌀에 들어있는 전분은 온도와 시간에 따라 그 성질이 달라집니다. 갓 지은 뜨거운 밥과 식혀서 다시 데운 밥, 그리고 냉동했다가 해동한 밥은 모두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묵직하고 피곤한 느낌, 식사를 마친 후 쏟아지는 졸음, 혹은 별다른 이유 없이 느껴지는 소화불량 같은 증상들 말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늦추고 더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지난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삶의 기초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특히 주식인 밥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은 병이 생긴 후 치료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습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증상을 억제하는 약물을 처방받게 되지만 정작 그 병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약물과 함께 올바른 생활 습관을 병행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생활 습관만 바꿔도 약물 없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례들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 없이도 단지 밥 짓는 방법만 조금 바꿔서 건강을 크게 개선한 분들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80 가까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을 찾아온 75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사별하신 지 5년이 된 박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매일 같은 방식으로 식사를 해오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밥솥에 쌀 3컵을 넣고 밥을 지어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신 후 몇 끼니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시는 것이었죠. 박 할머니가 처음 제게 오셨을 때 호소하신 증상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붓고 무겁다. 식사 후마다 졸음이 쏟아진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 혈당이 자꾸 올라간다. 이런 증상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밥을 보관하고 데워 먹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있었습니다. 쌀에 들어있는 전분은 온도에 따라 그 성질이 달라집니다. 갓 지은 뜨거운 밥의 전분과 식어서 굳어진 밥의 전분, 그리고 냉동했다가 전자레인지로 데운 밥의 전분은 모두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냉동했다가 데운 밥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는 변성된 전분이 우리 몸에서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그러다가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졸음이 쏟아지고 다시 배가 고파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또한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변성 전분은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식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밥을 짓고 보관하는 방법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박순자 할머니께 제가 권해드린 첫 번째 방법은 밥을 지을 때 물에 식초를 조금 넣는 것이었습니다. 쌀 1컵에 물 1컵 반 정도의 비율로 밥을 지을 때 물에 현미식초나 사과식초를 1큰술 정도 넣어주는 것입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전분의 소화 속도를 늦춰주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귀리를 조금 섞어서 밥을 짓는 것입니다. 쌀과 귀리를 9대1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면 귀리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귀리의 거친 식감이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 드시다 보면 오히려 씹는 맛이 좋아서 선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강황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밥이 다 지어진 후 뜸을 들릴 때 강황 가루를 조금 뿌려주는 것입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염증을 줄여주고 인슐린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황을 넣으면 밥이 노란색으로 변하는데 처음에는 낯설어도 금세 익숙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밥을 식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갓 지은 밥을 바로 먹지 말고 뚜껑을 열어서 30분 정도 식힌 후 다시 살짝 데워서 먹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저항성 전분은 우리 몸에서 쉽게 소화되지 않는 전분입니다. 대신 장까지 그대로 내려가서 유익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 상승도 완만해지고 장 건강도 개선되며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또한 저항성 전분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께서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신 지 2달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의 부기가 많이 줄어들었고 식후 졸음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면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즉각적입니다.
특히 혈당과 관련된 변화는 식사 후 몇 시간 내에 나타나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식사를 하면 그 효과를 비교적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들이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꾸준히 지속해야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며칠만 실천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또한 이런 방법들은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식초나 귀리, 강황 모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의료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훨씬 클 것입니다.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건강,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이런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실제 임상에서 확인된 것들입니다. 거창한 이론이나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씩 천천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던 밥 한 그릇이 실제로는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간단한 방법들로도 그 영향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저도 의과대학을 다니고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배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의학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 삶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들 말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다시 찾아온 박순자 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 되어 계셨습니다. 걸음걸이도 가벼워지고 표정도 밝아지셨더군요.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몸이 좋아질 줄 몰랐어요.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 않고 하루 종일 기운이 넘쳐요. 이런 변화를 목격할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깊은 보람을 느낍니다. 동시에 왜 이런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는지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법이나 비싼 약물로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루 3번 먹어온 주식이자 때로는 위안이 되어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음식입니다. 그런 밥을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밥을 지을 때 물에 식초 1큰술을 넣는 것. 둘째, 쌀에 귀리를 10% 정도 섞어서 짓는 것. 셋째, 밥이 다 지어진 후 강황가루를 조금 뿌려주는 것. 넷째, 갓 지은 밥을 30분 정도 식힌 후 다시 데워서 먹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방법은 모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들입니다. 식초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 귀리는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높여주며 강황은 염증을 줄여주고 식히는 과정에서는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져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기존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의외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오히려 밥맛이 더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72세 정영숙 할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귀리가 들어간 밥이 어색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쫄깃쫄깃한 식감이 좋아서 흰쌀밥은 심심하게 느껴져요. 이처럼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면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방법들은 모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것들입니다. 식초 한 병은 3,000원 정도, 귀리 한 봉지는 5,000원 정도, 강황가루 한 통은 4,0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비용으로 몇 개월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나 약값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비용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몸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가 편해지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더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67세 이만수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간 당뇨 약을 복용해 오시던 분인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6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의 용량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지금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그만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지속해야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분들께 이런 정보를 전해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78세의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동료 의사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일부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환자분들과 함께 확인한 결과들이고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로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챙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이나 의사에게만 의존하지 마시고 일상 속에서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가는 지혜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평소 생활 습관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약물보다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밥을 드시는지, 오늘 들으신 방법을 시도해 보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의사로서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큰 건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가 바로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